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이제 요새 서울에 보면 영화가 유명한데 사실 그 서울의 영화는 당연히 아다 12.12 군사 쿠데타의 그 상황입니까? 그 9시간 동안에 그 상황을 이제 영화는 나오는데 사실 그 내용은 사실 옛날부터 옛날에 이제 지금도 이제 인터넷 있어요. 인터넷 보면 코리아 게이트, SBS 코리아 게이트하고 제4공화국 아니 제5공화국에서 옛날 다 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했던 내용인데 그 영화 속에서 그 긴박한 상황들은 뭡니까? 서울에 보면 영화가 그 긴박했던 9시간 동안 상황, 그러니까 6번하고 반란군과의 그런 신부 세력과의 싸움에서 그 긴박했던 사람들이 배우들이 열연하면서 그게 뭡니까? 지금 이게 성공하고 있는데 사실 그 내용은 대부분 일반 40대들은 다 40대 이상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그거 알고 있단 말이야. 알고 내용은 대충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서울의 봄을 이걸 보면서 뭐냐면 정치 상황이라는 게 이렇게 개파라든지 이런 군도 결국 이제 사람이 모이면 정치가 나오듯이 모든 게 사람이 모이면 정치 나오듯이 군대도 마찬가지요. 군대도 이제 정치가 나오지.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상황을 보도 뭡니까? 이 장교가 될 수 있는 게 육군사관학교, 제3사관학교, ROTC, 학군단, 학사장교, ROTC는 학군단인데 학사장교, 그다음 군 간부 사관학교라고 있습니다. 군 간부 사관학교 이거 지금도 장교될 수 있는 게 병 출신한테 불러가지고 이제 훈련 받다가 장교가 되는지 사사관대 부사관, 그래서 지금 부사관, 옛날 하사관인데 부사관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 있단 말이야. 5가지 맞죠? 근데 이게 파벌이 많으면 많으면 좋단 말이야. 어느 한 곳에 한 개파만 나와버리면 당연히 그게 독점하면서 정치 세력화 되면서 당연히 독재로 이어지고 동시에 그게 이제 문제를 이렇게 됐습니다. 분명 맞아요. 정치세 어떤 한 세력이 너무 커지면 문제 독재 문제 생기게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개파를 정치도 마찬가지야. 어떤 파벌을 자꾸 만들어 주지. 서로 견제할 수 있게 맞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장교를 양성할 수 있는 기관이 이제 지금도 이게 오잖아. 지금 오고 있잖아. 지금 그 보통 한 4개 5개 나오는데 그 중에 뭐 보통 6사 3사 뭐 이렇게 이게 거의 대세인데 그래도 RT나 학사정교 출신에서 장군 나온 사람 있긴 있습니다. 5가지 이제 육군사관학교, 육군 제3사관학교, 그다음에 ROTC 학군단, 그다음에 학사장교, 그다음에 군간부사관학교. 이래가 5가지로 지금 장교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지금 근데 이게 지금 뭐냐면 이게 역사를 말하면 좀 복잡한데 말입니다. 지금 그 12.12가 실제로 따지면 뭐냐면 이제 12.12 군사투태다가 옛날에 갑종기수라고 있어요. 갑종기수. 육군 보병학교에서 나오는 건데 지금의 학사장교가 좀 비슷한 거란 말이야. 그냥 육군 보병학교 갑종기수와 이 뭡니까? 갑종기수하고 뭡니까? 이 육사의 싸움이었다. 이게 뭐 좀 비슷하다 뭐. 물론 뭐 그게 뭐 전두환의 어떤 신군부와 전두환 욕심에 의해서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뭐 그게 맞지 사실 정치 세력의 싸움. 갑종기수와 육사의 기수. 그러니까 이제 박통이 이제 죽기 전에 이 육사하고 군 내부를 장군들 군 내부를 장교들 내부 세계를 육사와 갑종을 이렇게 좀 이렇게 견제할 수 있게 이렇게 좀 나눠준 건 사실이거든. 공평하게 나눠준 건 사실이란 말이야. 그래 아무튼 맞아요. 그 서울에 보면 영화를 보면 이 좀 안타까운 면도 있는데 아무튼 결국 이게 정치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엄연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보면 아까 내가 말했죠. 육사와 갑종과의 싸움인데 사실 그 말이 맞는 게 우리나라가 이제 장교를 대한민국이 독립되고 장군을 만드는 게 육사가 사실 뭐 역사가 좀 긴데 이게 복잡합니다. 근데 육사가 처음부터 육사는 아니었습니다. 육사가 처음부터 육사는 아니었고 보통 보면 군사영어학교 이래가지고 그게 개편되면서 이게 육사의 초창기 멤버다. 군사영어학교. 근데 이게 사실 육군사관의 전신인데 사실 육사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다 보면 그리고 이제 갑종은 아까 말한 육군 보병학교에서 사실 시작된 거거든요. 근데 또 이 2개가 이제 합쳐지면서 육종기수라고 있습니다. 육군 종합학교라고 그것도 있거든요. 육종기수라고 그것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은 한국 전쟁 전에 이제 육군 보병학교, 갑종기수, 그다음 육사 이런 게 나오면서 이제 이렇게 많이 이제 이게 이게 결국 이제 한국 전쟁도 치르고 또 장군들도 이렇게 많이 양성이 되잖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육사가 사실 이제 정식 육사가 된 게 이제 뭐냐면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그 전에 기수 같은 4년제 정규교육을 받고 이제 제대로 지금같이 4년제 정규교육 형태로 이제 나온 기수가 육사 12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육사 12가 상징적인 존재단 말이에요. 육사 12가 육사 12가
전두환하고 노태우거든. 전두환 노태우 맞단 말이야. 육사시. 그래 육사 시기부터 뭐 후배들이 짱짜고 체계가 잡히고 후배들이 짱짜고 이제 집 체계가 확실히 잡히는 시기인데 그 전의 기수는 뭐 또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뭐 제대로 엘리트 코스를 제대로 정식적인 4년제 교육을 못 받고 막 1년 아니 몇 달 만에 이게 장교 계급다고 이제 전쟁에 투입되는 그 기수들이 다 있거든요. 맞단 말이야. 차기 기수 같은 거 분명히 몇 기인지 모르겠는데 있습니다. 1950년 6월 1일에 입소해 육사 육군사령부 입소해가지고 1906월 25일날 그러니까 3주 정도 훈련받고 계급장 달고 이제 군대 나가 장교 계급 달고 나간 사람도 있다면 그 기수도 있거든. 그 몇 기인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있어. 그 기수 있어요. 완전 뭐 그건 완전 이병보다 더 어리버리했겠지. 완전 맞단 말이야. 3주 훈련받고 6월 1일에 입소. 그다음 입관해가지고 6월 25일에 전쟁 나가 바로 전쟁 나간 사람들. 이런 사람 그 장교단 사람 있거든요. 장교된 사람도 있거든요. 아무튼 그래 그 전에 기수들 하면 육군은 그 뭡니까 육사들이 보면 이게 체계가 잘 안 잡혀 있다면 잘 안 잡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육사의 체계가 잘 안 잡혀 있고 장교들도 뭡니까 이게 후배도 빵빵하지 않고 장교로서 그 훈련도 제대로 못 받고 이제 그 이게 장교 계급 달고 이제 이게 전쟁이 나는 사람들 많았단 말이야. 그 사실 우리 아다시피 이 친일파들 다른 동에서 말이죠. 친일파들의 면제부가 한국 전쟁이 친일파들의 면제부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는 게 맞단 말이야. 장교도 부족하고 지금 뭡니까? 낙동강가 지금 밀려가지고 지금 이제 지푸라기도 잡아야 되는 이런 실정에서 뭐 친일파 이제 옛날 일본군 장교들 이런 출신들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단 말이야. 아니면 이제 좌익에서 이제 전향한 사람들, 좌익으로 이제 좀 이게 좌익 박통 그 대표적인 박통이죠. 박통도 좌익 혐의로 해서 군복을 벗었는데 6.25를 통해서 복직됐단 말이야. 복직돼. 그거 맞아요. 그 6.25가 사실 뭐 그런 어떤 뭐랄까 특히 친일파들을 어때 뭐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는 이게 뭐 면죄부를 준 건 사실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육사 11기가 52년에 이제 육사 52년 육사 11기가 이제 51년 52년쯤에 육사 11기가 나오는데 그 전의 기수 같으면 뭐 완전 뭐 제대로 이제 정식 교육을 못 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 아무튼 육사 11기부터 이제 52년부터 체계적으로 잡히고 이제 정식 교육을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갑종 기수는 옛날부터 46년 47년 이미 훈련 갑종 육군 보병학교에서 장교들이 졸업하면서 장교들이 양성되면서 이렇게 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갑종 기수가 이제 육군 보병학교가 없어지면서 이제 갑종 기수가 없어졌는데 지금 없어서 2006년을 그 사람은 갑종 기수 출신이 2006년에 전역을 하면서 이제 갑종 기수가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12.12도 사실 아까 말했다시피 이런 두 정치 세력 간의 이게 싸움입니다. 싸움이 맞아요. 싸움 맞아. 그리고 사실 12.12가 났을 때 어찌 보면 이제 6본이 그러니까 신군부 반대하는 쪽 6본이 사실 이길 수도 있었단 말이야. 근데 사실 뭐냐면 12.12 났을 때 제일 영화에도 나다시피 이제 뭡니까 부대 어느 부대를 뭡니까 서울에 빨리 진입시켰냐 이게 이제 핵심인데 사실 구공수가 먼저 그 6본 측에 구공수가 먼저 진입할 수도 있었어. 근데 그 전두환이 뭡니까 전두환 신군부 측에 그 계략을 말려가지고 구공수가 회군하고 1공수 그러니까 신군부 측 반란군 측에 1공수가 먼저 서울에 진입하면서 뭡니까 그 6번이 이제 끝나고 이제 뭡니까 국방부와 육군부가 점령당하면서 그 뭡니까 반란군한테 결국 신군부 측에 지게 되죠. 그래 결국 이제 이 내용 자체도 보면 사실 뭐 그 단순한 건 아니지만 사실 뭐 내용은 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다시피 뭐 이게 확실히 그 전두환이가 사실 뭐 전두환 저 신군부 측 이길 수밖에 없는 80%를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게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해봐 그 영화 보면 좀 분노가 치밀잖아. 왜냐하면 6번도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었고 전두환이 분명히 이제 하극상이다. 전두환은 솔직히 하극상 그 군사 반환은 완전 하극상입니다. 정승화 참모총장 정승화 구염사령관은 이제 연행하는 것 자체가 당이 뭐 재가도 안 받고 그 재가도 사전에 재가도 안 받고 사후에 나중에 재가를 받거든요. 그것도 이제 어째 보면 그것도 완전 하극상인데 그걸 이제 깨지 못하니까 좀 울분이 많이 터지는데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이 신군부 측에서 신군부 측 전두환 쪽에서 이길 수밖에 없었는 게 뭐냐 전두환이 그때 보안사령관을 했습니다. 보안사령관. 근데 우리 아다시피 보안사령관은 군대의 정보를 다루는 그런 조직이고 또 정황정보부는 뭡니까 군대 외에 일반 사회나 국가의 일반 군대 외의 정보를 다루는 조직인데 그때 김재규가 그 11.6 사건을 공석이 돼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뭡니까 전두환이 뭡니까 보안사령관을 하면서 정보부장까지 겸직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 맞죠? 김재규가 11.6 사건으로 이미 자표가 구속이 됐기 때문에 재판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뭡니까 이때 그 중앙정보부도 자기가 뭡니까 이 관할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그 뭡니까 전두환이가 보안사령관
군 기밀을 군 정보를 담당하는 사람하고 중앙정보부 일반 중앙정보부까지 다 담당하는 상황이 오면서 뭔가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를 자기가 다 관장하는 이런 사태가 오니까 당연히 그게 이제 뭔가 치밀하게 준비되고 정보가 잘 누설도 안 되고 그 이 하나의 그로서 이게 뭡니까 이게 준비를 쿠데타 준비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줬지. 또 뭡니까 하나회가 뭡니까 뭐냐 하나회가 뭐냐면 사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도 아시지. 하나의 군의 사족인데 왜냐면 아까 말했죠. 육사가 이제 12기가 제대로 나는 게 이제 12기부터 제대로 나는데 보면 그 당시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육사가 뭡니까? 한국전쟁 때 그 경상상담도 진해에서 한번 이렇게 12기가 나오거든. 12기가 인간아이다. 12기가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 12기가 문제는 뭐냐면 이게 보세요. 아까 말했듯이 한국전쟁 때 진해. 그러니까 당연히 뭔가 영남 쪽 출신들이 많을 수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6.25 피난 시절에 육군 사관학교가 진해에 있었거든요. 그때 당연히 이제 피난 시절이니까. 근데 당이 진해에 있기 때문에 영남 출신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하나회라는 이런 사조직이 탄생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박통도 뭡니까? 하나회를 어느 정도 감사했던 그런 정황도 좀 있습니다. 하나가, 그러니까 사실 이제 박정희가 전두환을 좀 키운 것도 있어. 그러니까 어찌 보면 12.12도 어찌 보면 전두환의, 박통의 책임도 좀 있단 말이에요. 박정희 책임도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회라는 것은 그 옛날 전에 강창성 박정 유신 때 사공학 때 강창성이라는 그 장군이 보안사령관이 하나회를 적발했는데 뭡니까 이제 보고서 때리고 이제 뭡니까 적발해가 보고서 했는데 보고까지 올리는데 뭡니까 그 전직이 돼 정근이 가버리죠. 정근이 그러니까 보직이 바뀌어버려. 수사하려고 하나회를 수사하려고 딱 준비 딱 들어가니까 뭡니까 보직이 바뀌어버리죠. 뭡니까 그만큼 박통이 뭡니까 이 하나회를 좀 감싸는 그런 것도 있었단 말이야. 근데 하나회도 박통이 하나를 또 감쌌던 이유가 뭐냐, 뭐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박통도 뭡니까? 영남 출신이단 구미 사람이거든요. 박통도 구미 사람이고, 전두환은 뭡니까? 합천 사람입니다. 영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팔이 안으로 굽은 거지. 그러니까 옛날에 청주회라고 이북 출신들의 그러니까 군의 사조직이 옛날에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주회라고 이북 출신들의 사람도 있었는데, 박통이 이게 집권하고 나서 그 청주회를 많이 이게 뭡니까? 좀 많이 죽이지. 하나회를 많이 키워버리니까 당연히 이제 청주기가 많이 죽고 이제 소멸해버립니다. 사실 이게 뭡니까 당이 진급할 때 하나 위주로 진급하니까 뭡니까 이게 당이 하나에 클 수 있는 그런 비밀이 준 게 사실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12.12도 보면 뭡니까 육군 명령 체계로 군대 명령 체계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의 체계로 돌아가는 이런 자체는 너무 나오제 말이야. 맞단 말이야. 자기 직속 부하들이 말을 안 들어. 정병 특전사령부도 뭔가 최세창한테 지시해도 말을 안 듣습니다. 왜냐면 이 하나의 소속이기 때문에 같은 하나의 소속 아니라고 말을 안 듣지. 이런 사태가 난단 말이야. 하나 맞다고 좀 안타까운 사실. 그 군의 사조직이 나중에 뭡니까 이 김영삼이가 YS가 참 잘한 게 그런 겁니다. YS가 이 하나의 조직을 제일 잘 척결한 거. 그리고 또 물론 뭐 이게 사면 나중에 결국 사면 시켜줬지만 우리 안타깝게도 이제 뭐 사면 시켜줬지만 사실 뭐 이게 전두환에 대해서 이거 뒷조사하고 좀 형벌 내는 것 자체 그건 잘한 거 진짜 잘한 겁니다. 그건 김영삼이 YS 진짜 잘한 거예요. 사실 그 전두환은 사실 나는 솔직히 해서 저는 이런데 뭐 전두환이 대통령으로서 뭐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거든요. 또 전두환 나이 드신 분들 보면 전두환 때를 50대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그리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50대가 지금 우리가 다시 군사정부 시대처럼 우리가 까라 이런 것 자체가 우리하고 안 맞단 말이야. 우리 요새 사람들하고 안 맞다. 더구나 여러분은 MZ 세대가 절대 안 맞습니다. 그건 안 맞아요. 그건 사실이거든. MZ 세대 절대 안 맞아. 까람 까고 하람 하고 하람 하는 거지 시기 뭐 이런 내가 낸데 하면서 뭐 이런 거 자체가 이제 안 맞다. 그런 거 자체가 안 맞거든요. 근데 우리가 전두환 시절을 보면 근데 우리가 전두환이 잘한 건 있고 못한 건 있어. 확실히 맞아요. 그럼 국가 전 대통령으로서 그 사람이 잘한 건 있고 못한 건 있는데 분명한 건 뭡니까? 저도 있지만 전두환을 개인적으로 보면 그 말은 완전 좀 진짜 미운 놈이 진짜 개새끼지 개새끼 한마디로 물론 이러냐 하지만 전두환은 맞아요. 사실 인간적으로는 개인적으로 보면 참 그 사람은 인간 안 됩니다. 인간 안 돼요. 완성도 없었고 나이들 광주 사태까지 광주 학사까지 해가지고 뭐 그러니까 자기 학상 이렇게 구태타라 부정으로 이제 대통령 군권장 부정으로 군권장하고 또 부정으로 대통령 되고 또 동시에 뭡니까 자기가 뭡니까 광주 학사까지 이렇게 정도로 이 전두환은 사실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진짜 영 아니다 말이야. 그 아무 MZ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미래는 몰라. 지금은 전두환이 그래도 떵떵거리 잘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죽고 나니까 지금 파주에 지금 유해 묘자리 이제 알아본다고 이러니까 지금 파주시나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파주시장도 지금 결사반대해가지고 전두환이가 묻을 곳이 없어가지고 다른 데 알아보고 있다는데, 아무튼 역사의 심판은 그래요. 근데 문제는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것도 제 생각입니다. 전두환, 노태우, 이게 특히 군인대 때 이 두 사람은 아마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아마 뭡니까, 이게 지금 그 나이는 50대 60대, 그러니까 전두환을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이 죽고 나면 아마 뭐 제 생각이나 아니면 최악의 대통령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내 살 때 잘 살았다 하더라도 사실 뭐 이름을 더럽게 나면 이것도 좀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그리고 뭐 돈도 뭐 평생 그 부정으로 벌었던 돈이 평생으로 할 것 같으니까 안 갑니다. 안 갑니다. 맞아요. 부정으로 나쁘게 번 돈은 분명히 뭐 이게 빠지고 이제 문제 생기게 돼 있단 말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전두환이나 신군부측이 뭐 부정을 해가지고 뭐 어느 정도 막 그렇게 살고, 또 옛날 같다면 사실 대통령이라는 건 사형 못 전직 대통령 사형 못 시킵니다. 물론 우리가 조선시대였다든지 여기서 못 사는 나라였으면 뭐 사형 시켜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그런 나라가 아니단 말이야. 조선시대 같다면 사형받고 죽었겠지 아마, 노태우, 전두환 같은 경우.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 추징금도 좀 많이 물려가지고 조사가 지금 다 못 받고 있지만 어느 정도 물려가지고 좀 제값 치르게 해야 되고. 근데 문제는 이제 이름 그 전두환, 노태우 같은 이름 석자가 좀 더럽게 된 게 좀 안 좋단 말이야. 안 좋아. 그러니까 자손들은 뭐 어떻게 살지 모르지만,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또 자손들은 영원히 잘 살 수 없다는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부가 영원할 수 없습니다. 부가 영원할 수 없어요. 영원한 부자는 없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전두환은 뭐 대해서는 뭐 분명한 건 요새 사람들은 좀 싫어할 거야. MZ 세대, 저도 마찬가지 싫어하는데 MZ 세대들은 문인 대통령이 좀 싫어할 거야. 맞다고. 그래 이제 역사의 평가는 지금 맞겠지만, 아무튼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두환은 50 군인 대통령 특히 전두환, 노태우 같은 경우는 특히 뭡니까, 뭐랄까 잘한 것도 있고 못한, 대통령을 보면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는데,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보면 진짜 그런 개쓰레기가 맞단 말이야. 개쓰레기 맞다. 이 사람